네, 제가 판사 이름을 잘못 알려드렸네요. 김인택 판사라고 고도리님께서 정정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를 좀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를 임명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는 권창영 변호사입니다. 권창영 변호사. 판사 출신이고요. 1969년생입니다. 저보다 2살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 잘 알려진 사람 아닙니다. 검사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형사 재판 관련해서 특출난 성과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판사로도 활동을 해왔지만 그 시간만큼 변호사로도 활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이 더 변호사에 더 어울립니다. 전관 변호사겠죠. 자, 어쨌거나 이 권창영 변호사가 특별검사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오늘 임명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콕 찍었어요. 왜? 왜 하필 이 사람일까?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도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하고 약간 갸우뚱했었습니다. 사실 저도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가 될 줄 알았어요.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는 검사 출신이죠. 비해서 이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 권창영 변호사는 검사 경력이 없고 판사 출신입니다. 제가 지난번 김건희 특검 과정에서 민중기 특별검사가 보여줬던 이 희말이 없는 모습, 그리고 검사들을 제압하지도 못하는 그 찌질한 리더십을 보면서 아이고 판사 출신은 안 되겠구나라고 혀를 끌끌 찼었다고 뭐 자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판사 출신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지론이었고요.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 출신인 권창영 변호사가 아마도 특별검사가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사 출신이에요. 특수부 출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준철이가 되겠구나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권창영 변호사,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권 변호사는요, 노동법 전문가입니다.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편집위원 혹은 간사로도 활동했고요. 중대재해와 관련된 정부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울대 로스쿨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권창영 하면은요, 형사 전문가가 아니라 노동법 전문가예요.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런 사람을 2차 특검에 임명했죠? 2차 특검은 사실 1차 특검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1차 때 하지 못한 일을 2차 때를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지? 좀 살펴볼게요. 권창영 변호사는 69년생으로 대전 출신이라고 합니다. 대전에서 태어났는데 고등학교는 목포에서 다닙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천재로 유명했대요. 목포 천재였대, 목포 천재. 사법연수원 28기, 1999년에 합격을 합니다. 69년생이 99년에 사법연수원을 마쳤다면 이거 30살에 마친 거거든요. 좀 늦은 편이죠. 뭐지?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물리학과.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석사 과정에 진학하면서 법학에 입문을 한 사람이죠.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했는데 대학원부터 법학 공부를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불교 용어로는 늦깎이라고 하죠. 늦깎이로 법학회에 입문한 사람입니다. 자, 서울대 물리학과 제 나이대의 사람들은 압니다. 지금에야 너도 나도 의대를 갑니다만 그때만 해도요, 서울대 물리학과는요, 의대보다 점수가 10점 이상 높았습니다. 서울대 의대가 340점 만점에 서울대 의대가 298점 혹은 300점이었다면 서울대 물리학과는 310점 이상 거의 만점을 받아야지 갈 수 있는 데였습니다. 역대 이 서울대 수석, 그러니까 전국 수석이죠. 전국 수석이 선택한 학과들 중에서 많은 수가 물리학과, 그리고 제어계측학과, 뭐 이런, 또는 생명공학과, 뭐 이런 데서 서울대 수석이 배출이 됐었거든요. 법대는 그에 비하면 한참 뒤로 밀렸고, 아무튼 서울대 물리학과,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천재들만 가는 데라 그랬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저희 학교,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전국 수석이 배출이 됐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의 3회 졸업생입니다. 신설학교거든요. 신설학교 1회 졸업생이 나가면서 전국 수석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와, 이 특이한 케이스다고 아주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어요. 예. 자, 아무튼 그때 전국 수석, 저희 학교 1회 졸업생이자 전국 수석을 했던 그 형, 이 사람이 정봉섭이었나? 정봉섭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정봉섭인가 하는 분이었는데 그 양반이 서울대 물리학과를 갔어. 아무튼 그때는 서울대 물리학과는 천재들만 가는 데였답니다. 자,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때 학부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다니고 대학원부터 법학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좀 제가 살펴보니까 약간 좀 갸우뚱해집니다. 살아온 경력을 보면은 글쎄 똑똑한 사람이네 라고는 인정이 되죠. 하지만 왜 이 사람, 특검이라는 게 똑똑한 사람 임명이 아니잖아. 특히 이 양반은 수사를 한 경험은 없어요. 판사 생활을 오래 하긴 했지만 형사사건을 많이 맡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재판을 맡는 거하고요, 수사를 하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혀 다른 분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이 권창용 변호사가 특별검사에 임명됐다. 약간은 좀 갸우뚱해지게 됩니다. 자,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해 봤거든요. 이 자료는요, 지금 이 권창용 변호사가 현재 재직 중인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이 홈페이지에 나온 겁니다. 이 홈페이지에 이 권창용 변호사의 경력이 쭉 와 있는데요. 저서가 거의 매년 하나씩 나옵니다. 선언법 해설, 근로기준법 주회, 주요 노동 판례, 민사집행실무 총서, 노동조합법, The Arbitration Law Review, The Labor and Employment Dispute Review, 노동법이 분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군소음보상법 해설, 이게 뭐야? 야,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그죠? 항공판례, 근로기준법, 민사보전, 선언법, 민사집행법, 근로자 사망 시 퇴직금, 작업중지권, 항공자소, 이거 뭐야? 야, 근데 논문 되게 많다, 그죠? 거의 매년 몇 편의 논문을 막 발표합니다. 2018년은 와, 이 사람 미쳤나봐. 10편 이상의 논문이 막 나옵니다. 2017년, 2016년, 와, 야, 이 한 해 동안 발표한 논문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야, 이거 정말 이 사람은 거의 공부만 하면서 살았다, 그죠? 야, 무시무시하다. 이런 사람 무서워. 네. 자, 어마어마한 분이죠. 진짜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양반이 썼다는 책이거든요. 한 해에 책을 두세 권씩 써요. 논문 보세요.
와, 봐요. 요새 좀 적게 나왔는데 2020년, 2019년, 18년 보세요. 우와, 논문이 몇 편이야 도대체? 와,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예, 진짜 무시무시한 사람이다, 그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도 보시다시피 형사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거의 없어. 제가 발견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형사 관련된 뭐 연구, 논문 없습니다. 전부 다 노동법이에요. 노동법의 선원법. 선원법은 노동법의 특별 영역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원이라는 게 배를 타고 밖에 나가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 한정된 인원들이 복작복작되면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선장의 지위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선원법은 좀 특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노동법 분야에서도 특별한 분야로 속하는데, 자, 이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남들 잘 안 하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똑똑한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 형사 관련된 그게 없다고. 수사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형사 관련된 경력이 없어요. 판사로서의 경력은 화려합니다. 각종 연구, 발표, 저서 화려합니다. 노동 분야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다고, 형사 분야가. 근데 왜 이 사람을 지목을 한 거죠? 더군다나 민주당이 추천한 것도 아니라 조국혁신당이 추천했는데. 왜? 자, 여기서 이 상대 뭐 경쟁자라고 해야겠죠. 전준철 변호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준철 변호사는요, 여러분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범인이 이춘재로 확인이 됐죠. 근데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중에 한 건은 이춘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춘재가 나중에 그거 내가 한 건 맞아 라고 하는 바람에 억울한 범인이 풀려나게 됐죠. 바로 그때 억울함을 풀어주는 수사를 했던 게 바로 이 사람, 전준철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장, 그러니까 특수 1부장이었죠. 한동훈, 이동재 검언 유착 사건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로서 꽤 형사 경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아니고 권창용 변호사일까? 전준철이 잘할 것 같은데 뭐지? 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다? 이거 정청래 이성윤 라인이 팽당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전준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성윤 의원하고 좀 가까운 사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성윤 라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아닙니다.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그 밑에서 반부패 수사 1부장을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성윤 의원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이 전준철 변호사도 윤석열한테 찍혀서 쫓겨나듯이 검찰을 나온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성윤 라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성윤 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왜 또 이게 정청래를 또 여기다 끌고 넣는 거죠? 그 택도 아닌 뇌피셜이죠. 이거 누구 뇌피셜이다고? 조선일보 뇌피셜이에요. 이 또라이 새끼들도 아니고 말이야. 쥐뿔도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아이고. 자, 제가 확인했습니다. 전준철 변호사가 아니라 바로 이 권창영 변호사가 선택된 이유는 확실한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형사 관련된 경력이 없고 수사를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굳이 이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이 권창영 변호사가 확실한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우리 편.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우리 민중기 특검을 보셨습니까? 또 조은석 특검 보셨어요? 조은석 특검 얼마나 형사 경력 화려합니까? 고검장이었다고. 특수부 검사도 했었어요. 그랬던 조은석 특검이 결국 내놓은 거 보세요.
언론 플레이 하기는 좋은 내용들이긴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아, 열심히 했구나. 정말 성과가 제대로 나왔구나. 라고 할 만한 거는 없어요. 언론에 포장해놓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는 좀 있으나 포장 이외의 것은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죠. 민중기 특별검사. 민중기 특별검사는 더 참 참혹하죠. 근데 민중기도 그렇고 조은석도 그렇고 사실 우리 편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둘 다 우리 편 아닙니다. 어떻게 보자면 막 그냥 우리 쪽에 약간 기웃거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사실은 저쪽 편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은 뭐 민중기 특별검사나 조은석 특별검사가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기대는 많았으나 그리고 꽤 열심히 하는 것 같았으나 결국 꺼내놓고 나니 에휴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그 이유가 뭐다? 이 사람들의 형사재판 경력이나 형사수사 경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니었고요. 내란 특검, 이제 남은 이번에 2차 종합특검 같은 경우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또는 최혜병 특검, 이런 특검들이 미처 수사하지 못한 내용들을 다 모아서 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이잖아요. 끈질겨야 되고요. 개인의 수사 능력보다 의지가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사 실무야 경찰이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하면 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쪼을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도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한데 그 의지는 누가 가진다? 우리 편만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했다? 권창형을 했다. 전주철 검사, 변호사 이런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검언유착 사건 때 좀 애매했어요. 결과가 결국 안 나왔잖아. 결국 한동훈 도망쳤잖아. 한동훈의 그 휴대폰 결국 못 풀었죠.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이 과연 2차 종합특검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적합한 사람인가 하는 점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2차 종합특검에서는 검찰을 대대적으로 후벼 파야 되는데, 검찰을 집중적으로 파야 되는데 검사가 검사를 팔 수 있나? 더군다나 특수부 검사가 삐삐삐 못한다. 그래서 누구? 야, 그러면 확실한 우리 편 권창형을 하는 게 낫겠다로 간 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요. 이 권창형 변호사는 확실히 우리 편인 거는 맞습니다. 노동법을 오랫동안 공부했고 관련된 이 저서가 많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결론이 나왔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겠죠. 네. 자, 어떻습니까? 2차 종합특검에서 권창형 변호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콕 찍은 이유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조국 혁신당이 추천한 인사, 이 인사를 지명함으로써 지금 합당과 관련해서 약간의 우호적인 시그널을 보내준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선일보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뭐 정청래 이성윤 라인이 팽당했다. 합당과 관련해서 정청래 이성윤이 이재명한테 찍히는 바람에 그쪽에서 지명한 전준철 변호사가 뭐 낙점이 안 됐다. 뭐 이렇게 이상하게 끌고 가고 있는데 아니에요. 정반대요. 만약에 그렇다면 왜 조국 혁신당에서 지목한 사람을 했겠어? 안 그래요? 그죠? 그게 또 앞뒤가 안 맞잖아. 정청래 팽을 할 거라서 조국 혁신당에서 지명한 사람을 임명을 해? 그 앞뒤가 맞아요? 그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잖아. 오히려 합당과 관련해서 간접적이지만 우호적인 시그널을 보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고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이 부분은 조금 많이 나갔다라고 볼 수도 있어서 네, 여기는 요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0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꿀보금자리님께서 논문 파는 거 보면 알만하네. 집요한 면이 있죠. 아까 보여드렸듯이 집요하게, 진짜 1년에 책 3권을 쓴다는 거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특히 법서 같은 경우는요, 책이 두께가 장난이 아니에요. 법서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예, 보통 두께가 이쯤 돼요, 이거. 이런 게 한 해에 3권씩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 보통은 넘는 사람이죠. 예. 자, 이분이 이런 집요함을 이번 2차 종합특검에서도 발휘할 수 있길 진심으로 저는 기대해 봅니다. 뭐 전준철 변호사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특수부장으로 있을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으로 있을 때 한동훈에 대한 수사가 좀 티미했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티미한 건 인정하시죠?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